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에서 GRE 라이팅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반석입니다. GRE 라이팅은 이슈와 아규먼트 두 분야로 총 2개의 30분짜리 타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분 이내로 정해진 주제를 분석하고 5문단 이내의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GRE를 시작하는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최소 문장 단위의 명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면 GRE 라이팅에 대한 부담감은 저와의 수업을 통해 시험에 필요한 적절한 긴장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실 GRE 라이팅은 만점을 목표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드문데요. 라이팅 스킬이 중요한 전공 분야가 아니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만 나와도 합격 당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죠. 여기서 일정 수준이라는 건 보통 4점 이상을 말하는데 점수별 평가 기준을 보면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ETS가 공지한 점수별 평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정적인 평가는 3점 이하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도 3점부터는 열거한 특징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이 점수를 부여한다로 바뀌죠. 달리 말하면 3점대 특징에 해당하는 약점이 단 하나도 없어야 다음 점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3점과 4점은 1점 차이지만 글의 질로 따진다면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3점짜리 에세이에는 없지만 4점짜리 에세이부터 등장하는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명료함, clarity입니다. clarity는 단어의 선택부터 문장의 구조, 문맥의 흐름까지 에세이의 모든 부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4점부터 6점짜리 에세이의 필수 요소이고 제 모든 수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제 수업의 출발점이 되는 GRE 라이팅의 채점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2가지 분야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슈와 아규먼트 분야의 에세이를 작성해야 하지만 점수상의 평가 부분은 분석과 전달입니다. Analysis 같은 경우는 인풋 과정만으로 향상이 가능하여 강의만 열심히 들어도 되지만 Conveyance는 아웃풋으로 궁극의 clarity를 위해선 여러분의 부단한 글쓰기 연습과 수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슈와 아규먼트 각 분야에서 빈도 높게 출제되는 문제를 통해 인스트럭션에 따라 task relevant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아가서 이를 글에 어떤 방식으로 녹여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슈 타스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 분야 주제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효율적인 교수법, 페다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교육 분야를 논하는 문제는 전체 문제의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 중 페다고지를 논하는 문제는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슈가 익숙하거나 시간이 촉박하다 느껴 바로 글쓰기에 돌입할 수도 있겠지만 GRE에서 요구하는 명료한 논점을 잡으시려면 구체적 지시에 해당하는 인스트럭션을 잘 봐야 합니다. 아랫부분이 인스트럭션인데 글의 전개 방식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죠. In developing and supporting your position, 글을 전개할 시 ways in which the statement might or might not hold true, 위의 주장이 유효할 상황과 그렇지 못할 상황을 고려하라 하네요. 인스트럭션의 종류는 수업을 통해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지만 인스트럭션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첫 부분의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부분입니다. 토플 인디펜던트 라이팅에 익숙하다면 찬성 반대를 요구하는 문제는 많이 봤겠지만 어느 정도의 종이와 반대를 지칭하는 extent에 맞춰 task relevant한 글을 구성하려면 무조건 찬반보다는 부분적 동의나 반대를 하는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분적 동의나 반대를 하려면 문제에 제시된 개념들을 부분으로 우선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The best way to teach is to praise positive actions and ignore negative ones. 보면 여러분이 추가로 정의하거나 세분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교수법, the best way to teach만 봐도 어떤 목적에 가장 좋은지는 언급이 없네요. 추가로 어떤 부분이 정의가 필요하거나 분류가 가능할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저는 쟁점을 잡을 때 칭찬, praise라는 부분을 positive reinforcement의 한 방식으로 정의해 봤고요. best라는 표현도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 most effective 하거나 most desirable 하다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가르치는 상황은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할 때 혹은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할 때로 나눠볼 수도 있겠고요. 대상 학생도 연령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positive actio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볼 수도 있겠고요.
칭찬에 해당하는 praise의 개념을 privilege나 tangible rewards로 확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은 정의하고 광범위한 개념은 나눈 후 동의할 부분과 반대할 부분을 설정하면 글을 작성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썰어놓은 재료로 글을 작성해 볼까요? 첫 introductory paragraph에선 본인이 정의한 개념을 통해 부분 인정을 한 후 주제문을 작성해 줍니다. 저는 가르치는 목적을 행동교정으로 정의한 후 첫 문장을 작성해 봤는데요. Suppose that the purpose of teaching is to shape a person's behavior. 그런 상황이라면 칭찬을 통한 정적 강화는 행동교정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부분 인정을 넣어보겠습니다. In such a case, positive reinforcement through praise may be an effective method of behavior modification. 그 다음엔 주제문이 들어가겠죠. However, such an approach is not always the most effective because students' receptivity to external motivation varies with age. 모든 상황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논지로 부분 인정과 부분 부정의 기틀을 마련해 봤는데요. 기준은 방금 전 나눠본 나이에 따른 수용성으로 잡은 것입니다. 첫 body paragraph에선 아이들의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할 땐 칭찬이 효과적이라는 부분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The statement is most applicable to young children in teaching them appropriate behaviors. 왜 그런지 다음 문장을 연결하면 되겠죠. In their formative years, children are receptive to praise, whether that be a simple pat on the back or a verbal compliment describing how proud you are of the child's behavior.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막히는데 구체적 뒷받침 근거가 생각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적 원인을 나열하거나 중첩적 내용을 입력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땐 또 다른 원인보단 어떻게 그런 것인지 생각하거나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좀 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Once praised, a child is motivated to repeat positive actions for approval. 칭찬을 받으면 행동을 반복할 것이란 예상 결과를 써봤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observation을 더해 문단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For example, many parents use positive reinforcements to encourage children to put away toys or finish their meals. Rewards may vary in form, but compliments are usually enough to motivate and shape a child's behavior. 문단의 논지를 정리해보면 행동교정이 목적인 경우 아이들에겐 칭찬이 먹힐 것이다 인데요.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으니 이젠 부정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했으니 이젠 청소년에겐 덜 효과적이며 어른들에겐 효과가 없다라는 논지로 나머지 두 개의 body paragraph를 작성하면 되겠죠. 시간 관계상 나머지 두 개의 body paragraph는 생략하겠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문제에서 추상적인 개념은 정의하고 광범위한 개념은 나눈 후 글을 작성하시면 정해진 시간 내에 막힘없이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GRE 라이팅의 두 번째 파트인 argument를 소개하겠습니다. argument task는 이렇게 짧은 문단 형식의 지문이 제공되고 글 안의 주장과 전제, 뒷받침 근거를 분석하길 요구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issue task와는 다르게 절대 글의 결론에 대한 본인의 판단 혹은 입장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내용을 다 같이 읽진 않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ultra clean이라는 액상 비누를 모든 병원에 제공하자는 그런 주장을 담은 글이며 관련 근거로 실험실에서 ultra clean 고농도 비누가 박테리아 감소 효과가 탁월했다라는 결과와 한 병원에서도 ultra clean 비누를 쓴 후 감염 사례가 감소했다는 것을 들고 있는 글입니다. 이 문제는 한 종류의 지문에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인스트럭션으로 출제되는데요. 인스트럭션을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지 지시하며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종류의 인스트럭션에선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네요. 두 번째 인스트럭션은 지문이 당연한 듯 추정하는 것들을 가려내라 합니다. 마지막은 지문 내의 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만의 해석을 요구하는 인스트럭션이네요. 인스트럭션 종류에 따른 형식의 글을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body paragraph 형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issue task와 마찬가지로 argument task도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분석이 선제되어야 하겠죠. 분석 전 필요한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GRE에 등장하는 모든 argumentation은 probabilistic argumentation으로
귀납 추론의 형식을 띄고 귀납 추론의 구조적 약점과 글에 자주 등장하는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면 비교적 수월한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도식에서 보다시피 글의 전제 프레미스와 결론 conclusion 사이엔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추정, 대안,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수 있고요. 한 body paragraph에 하나씩 넣어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용 분석에 들어가 볼까요? 글 내용을 세 부분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 Supply ultra clean throughout the hospital system to prevent serious patient infections. 전제는 The soap had been and will be effective in reducing infections. 자, 거기에 따른 근거는 Laboratory Experiment와 Worktown Hospital에서 나온 리포트가 되겠죠. 여기서 Critical Question만 더해주면 Introductory Paragraph는 완성이 됩니다. The director argues that distributing ultra-clean hand soap throughout the hospital system would prevent serious patient infections. 이 부분은 글의 결론을 paraphrase한 부분이고 관련 근거도 이어 적어봤습니다. The claim is supported by a laboratory experiment and a test result recorded at a hospital in Worktown. 도입문단 마지막 부분에는 비누와 감염 감소의 인과관계를 밝히기엔 디테일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로 한번 마무리해보죠. However, some additional details may help deter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ultra-clean and the reduction of patient infection. 그럼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인스트럭션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body paragraph 형식으로 이어보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를 모아보면 우선 이 글은 Ultra Clean 비누가 워크타운 병원 감염 사례 감소의 원인이라 당연한 듯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사례 감소의 원인이 되었을 법한 다른 것들도 상상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hen 좀 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순서대로 문단에 녹여보겠습니다. 우선 글의 내용을 간단히 기술한 후 assumption을 적습니다. The letter refers to Worktown Hospital as a successful case in infection control. In doing so, it assumes that the use of ultra-clean was responsible for reducing patient infection. 그 후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보죠. However, using ultra-clean may not necessarily have been the only contributing factor in lowering infections. 감염 사례 감소의 원인이 되었을 법한 다른 것들도 추정해볼까요? For example, the hospital may have taken extra precautions in isolating patients with highly contagious disease. Alternatively, doctors may have worn masks and gloves whenever they treated patients. 마지막으론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를 적어봅니다. The argument would benefit from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reventative measures taken at each hospital. 이런 구성을 연습하면 인스트럭션 종류와 상관없이 task relevant한 글을 작성할 수 있고 다른 지문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분석하여 문단에 반영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argument task도 어렵지 않게 적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GRE 라이팅의 채점 기준과 함께 예시를 통해 issue와 argument part 분석법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GRE 대비와 목표 점수 달성을 응원하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